2만 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많이 할 때는 뭐 하루에 30명 하는 거죠. 미국 교과서 집필 하는데도 한 챕터 쓰게 되고. 백내장 수술 받게 되면 원장님께 가는 받으시면 안 되죠. 늙어서 받으셔야죠. 제가 이제 세상에 없거나 은퇴했을 때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차 안과의사이고 백내장 수술, 시력교정술 같은 거 주로 하고 있는 한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내장 골절 수술학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으셨던데요.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제가 20년쯤 있었습니다. 백내장 제가 누적 수술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되거든요. 뭐 수술한 노하우도 생기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뭐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데이터를 정리해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상도 받고 미국 교과서 집필을 하는데도 한 챕터 쓰게 되고 제 혼자 힘은 아니고 환경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2만 건을 수술하셨으면 그게 하루에 보통 몇 건씩 수술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할 때는 뭐 하루에 30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봐도 2만 건 했으니까 먹은 끼니수보다 수술 건수가 많아요. 수술하는데 시간이 저는 5분 걸립니다. 아무나 5분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성격이 급해서 제가 수술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백내장 수술 받게 되면 원장님께 가는 거죠. 받으시면 안 되죠. 늙어서 받으셔야죠. 제가 이제 세상에 없거나 은퇴했을 때 하셔야죠. 백내장이나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안과 의사들한테 왜 안과 의사를 선택했냐? 그러면 백내장 수술 환자 수술 받고 기뻐하는 거 보고 아 저거 되게 뿌듯하겠다. 그래서 안과 의사 됐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아주 드라마틱한 수술입니다. 어제까지도 앞이 안 보여서 진짜 반찬도 잘 안 보이고 아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시던 분이 수술 받고 오늘은 1.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기뻐하고 환자한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주 매력적인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노화가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백내장의 원인은 99%가 노화, 우리가 흰머리가 생기듯이 수정체가 흐려지는 거고 다른 원인도 있는데 당뇨 있는 사람들이 백내장이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는 눈에 질환을 앓는 사람들, 포도막염 같은 거 앓고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내상, 주먹이 맞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도 있고 뭐 드물지만 애들도 옵니다. 젊은 사람도 오고. 몇 살이요? 선천백내장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도 이제 뭐 몸에 대사 이상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유전 질환도 있고 그런 거랑 연관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오는 질환이 백내장이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실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백내장 자체로 실명은 잘 안 해도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면 수정체가 이제 터지거나 안 좋은 물질이 새어나오거나 그럼 2차적으로 녹내장 또는 뭐 포도막염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을 뒤늦게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실제로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내장이 이제 심해지면 눈 뒤에 망막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내장 때문에 다른 질환의 진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실명에 이를 수 있겠죠. 백내장을 빨리 발견하는 게 그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백내장의 증상은 사실은 흐리게 보이는 거 한 가지입니다. 빨개졌다, 가렵다, 눈물 난다, 시리다 다 백내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두 개로 번져 보인다, 작은 데 나가면 더 안 보인다. 백내장이 생긴 위치에 따라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백내장의 증상은 보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느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노안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다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카메라의 렌즈처럼 눈 안에도 렌즈, 수정체가 딱 들어있는데 맑고 투명해야 되죠. 빛이 들어오는 통로니까. 하는 일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초점 잡는 역할이 안 되는 게 노안, 그리고 맑고 투명하지 않고 흐려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당연히 두 개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서 흐려지고 조절도 안 되는. 백내장하고 노안을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은 근거리에 맞는 도수로 안경을 써서 잘 보인다? 그럼 백내장이 일단 심한 건 아닙니다. 만약 백내장이 심하다면 아무리 정확하게 안경을 껴도 흐리겠죠. 눈 안에 수정체가 이미 뿌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간단히 감별은 될 것 같고 실제로 정확한 진단을 안과에서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또 환자가 어떤 나이, 어떤 직업이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은 수술로 고치는 병이죠. 백내장을 치료하는 안약이나 복용약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생긴 백내장을 돌이켜 없애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안약을 넣는다 그래서 수술 안 할 수는 없고 몇 년이라도 좀 늦게 하겠다, 수술이 두렵다, 최대한 미뤄보겠다, 그럴 때 하는 거고요. 또는 수술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환자실에서 쓰러져 계시다, 눈 수술을 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또는 백내장이 조금 있지만 나이가 너무 젊다, 그럴 때는 이제 약으로 좀 시간을 끄는 거죠.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우리 눈 안에 렌즈를 빼고 깨끗한 인공 렌즈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나는 백내장만 했고 눈에 렌즈는 안 넣었다, 인공수정체 넣은 적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거나 또는 수술할 때 그렇게 해달라 그러세요. 아우, 집어넣지 말라고. 근데 안 넣으면 안 보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인공관절로 수술하잖아요. 자기 관절을 빼고 아무것도 안 넣을 수는 없죠. 이빨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백내장도 결국은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해주는 수술인 거죠. 인공수정체는 1950년경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7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수많은 사람 눈에 들어있는 거고, 최근에는 그 인공수정체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뭐 난시 교정용, 또 노안 교정용,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인공수정체가 도입이 돼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노안하고 백내장이 같이 오는 경우에 노안 수술이라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넣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돋보기 안 쓰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해서 또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나 기대치나, 그리고 수술 전에 눈의 근시 상태, 수술 전에 뭐 안경 끼지만 안경 벗으면 가까운 거 잘 보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와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 수정체가 아직은 맑고 기능이 좀 있다면 되도록 좀 쓸 만큼 쓰다가 못 쓰게 됐을 때 수술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공수정체라는 거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예요. 되게 비싸고 되게 정교하게 만든 거지만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처럼 스스로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가 다초점이라 그래도 멀리도 100% 보고 가까이도 100% 그렇게가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빛이 100이면 한 40을 멀리 보는 데 쓰고 40을 가까운 데 보는 데 쓰고 한 20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먼 데도 가까운 데도 다 잘 보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충대충 어느 정도씩만 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면 수술을 받는 게 좋다 보시는지.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젊은 사람은 예를 들어 시력이 한 0.8이 나와도 많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뭐 모니터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밤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럼 0.8이 아주 아쉬운 시력일 수 있고, 노인분들인데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책도 안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화투장만 보이면 돼, 그런 분들 한 0.3 돼도 그 시력으로 별로 지장이 없으세요. 나이뿐 아니라 하는 일이나 필요로 하는 시력이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안과의사들은 대개 안경을 쓰고도 0.5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수술을 확실히 고려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면 다시 하기 어렵나요? 잘못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백내장을 제거했고 인공수정체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할 일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뭐 주먹에 맞아서 빠지거나 뒤틀리거나 또는 뭐 변색이 된다거나 옛날 인공수정체라서 그러면 재수술을 하지, 제대로 됐으면 다시 하는 건 없고요. 후발 백내장이라는 건 있어요. 백내장 수술할 때 수정체를 제거한다 그러지만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얇은 막 하나를 남깁니다. 거기다 인공수정체를 얹어놓기 위해서. 그것까지 제거하면 지지할 데가 없으니까 막을 남기는데, 그게 조금 흐리게 되는 거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해요. 그건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오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때는 재수술이 아니고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레이저로 비교적 간단하게, 대개는 뭐 1분 정도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겠죠. 근데 수술이 간단해질수록 마취도 간단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할 때 90년대 중후반 그럴 때는 눈 뒤로 굵은 바늘을 넣어서 구후 마취라는 걸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결막하 주사로 하게 됐고, 요즘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안약만으로 점안 마취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주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고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 협조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죠. 환자 눈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점잖게 계시다가 수술실 들어가면 확 긴장하면서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시고 손이 확 올라온다거나 머리를 확 흔드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크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협조는 되게 중요한 거죠.